激しい雨によって大量に溜まった水。ここは池や川ではなく제10호 태풍 산산.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일본 곳곳을 휩쓸다 소멸했으나 폐허처럼 변해버린 도심 풍경은 수많은 일본인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일본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번 태풍 피해는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 각 도시에서는 기현상마저 관찰된다고 합니다. 수령 3,000년으로 추정되는 삼나무 숲이 쑥대밭이 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나쁜 징조라도 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물론 취재를 진행하던 일본인 기자를 경악하게 만든 생명체마저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의 생생한 소식과 반응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후지TV 방송의 방송 화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엉망이 돼버린 가나가와현 이세하라시의 도심 모습인데요. 오후 내내 엄청난 비가 쏟아져 침수돼버린 도로와 그나마 물 위로 드러난 곳은 인근 강에서 떠밀려온 토사로 뒤덮여 지나가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방송을 진행하던 일본인 기자가 경악하더니 카메라로 발 부근을 비춰 보입니다. 화면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강에 사는 잉어. 도심에서 강까지는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범람의 영향으로 도로까지 떠내려온 것이죠. 적잖은 크기의 잉어를 본 해당 기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걷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로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위험하다며 도로 위에 잉어가 한 마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강한 비바람 속에서 현지 소식을 전하던 해당 기자는 충격을 받았는지 카메라 앞에서도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령 3,000년으로 추정되는 삼나무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거목 중 하나인 야요이 삼나무가 태풍으로 인해 무참히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인 야요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높이 26.1m에 둘레 8.1m로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거목 중 하나죠. 심지어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나무가 있는 야쿠시마 원시림을 배경으로 원령 공주라는 유명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자 일본인들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불리우는 야요이 삼나무가 이번 태풍에 직격탄을 맞아 완전히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현지 관리 업체에 따르면 현재 야요이 삼나무는 뿌리부터 약 1.5m의 높이만 남은 상태로 보수 작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도심부터 원시림에 이르기까지 초토화된 일본의 상황에 트위터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전례 없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다는 일본인의 게시글 중 몇 개를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요이 삼나무가 있는 야쿠시마 원시림 근처에서 20분 거리 마을에 산다는 20대 초반 남성의 글입니다. 야요이 삼나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일본 전역을 강타한 그 어떤 태풍과 지진도 지금까지 무너뜨리지 못했던 특별한 나무가 두 동강이 나다니 평생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의미를 지닌 곳인데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 현재 우리 마을도 태풍 피해가 엄청난데 부러진 나무와 돌멩이로 도로가 뒤덮여서 차를 끌고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고 솔직히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야. 50대인 우리 아버지마저 이런 태풍은 평생 처음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솔직히 난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을 떠나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거주를 고민하게 됐어.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이상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일본은 자연재해에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20대 일본인 남성의 고민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제로 산산의 첫 상륙 지점은 규슈 지방 남부 미야자키현에서는 주택 860여 채가 파손됐으며 오이타현은 산사태로 인해 고속도로 구간이 출입이 통제될 만큼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5살 딸아이를 두고 있다는 한 일본인 여성은 남성의 고민이 이해된다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그 어디든 안전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엊그제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딸은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평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말해왔거든요. 딸이 타국으로 가는 게 싫어서 항상 반대했는데 어제는 한국은 적어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니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척에 있는 한국은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반면 일본은 몇 년에 한 번씩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고통받으니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일본은 20년째 정체돼 있다 보니 이제는 이런 태풍마저 나쁜 징조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라고 말이죠. 30대 회사원이라는 남성은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답이라며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달았으며 몇 년 전 한국과 태국으로 떠난 대학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20년 넘게 경제 성장이 멈춘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로 떠난 친구들은 훨씬 높은 연봉과 좋은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면서 말이죠. 태풍 피해로 인한 좌절감 때문인지 일본 현지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필리핀을 지나간 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지방으로 향하면서 중국 당국도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일본 못지않게 중국 남부지방 역시 홍수와 태풍 피해가 큰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지난 7월 말에는 필리핀과 대만을 휩쓴 태풍 개미가 중국 남동부에 상륙하면서 30만 명가량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당시 최고로 기록된 강수량은 500mm 이상, 인구 1억 명이 넘는 후난성 등 중부 지방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산사태로 집을 잃고 실종되는 이들마저 속출했었는데요. 이번 태풍 야기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십만 명이 넘는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한 달 걸러 들이닥친 자연재해 앞에 중국인들은 대피할 곳도 없다며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태풍은 한반도만 비껴가려는 듯 중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을 황금 연휴에 휴가를 계획했던 외국인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목적지를 바꾼 상태라고 하죠. 가을 수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주변 나라에 태풍 피해가 이어지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 25.1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국내에는 3.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8월이지만 9월도 그 뒤를 바짝 쫓을 만큼 많은 태풍이 발생했기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우리 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